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0일 일제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산미 증식 계획이거든요. 요 산미 증식 계획은 단독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오답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치안 유지법이 뭔지, 그 다음에 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에 요게 만들어졌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는 0585 일본의 0585 일본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한국에 쌀을 증산한 다음에 수탈해 간다. 이 내용을 골자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제 무단 통치 요 1910년대 독립운동 넘어가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1920년대 이제 19년부터 31년까지 요 1920년대에 문화통치 기간을 이제 들어가는 첫 도입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요 핵심 52하고 53하고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좀 가볍게 몸 푸는 수준 정도로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보면 됩니다. 자, 문화 통치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더 가혹한 식민 통치를 하는 굉장히 기만적인 유화책이면서요. 친일파를 양성해서 또 민족을 분열을 시킵니다. 진짜 하는 짓 보면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이런 기만적인 유화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치안유지법하고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도에 시행이 되고 만들어졌다.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서 기본서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총독이 계속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제 문관 출신 총독도 앉혀줄게 라고 해놓고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오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헌병경찰에서 이제 보통 경찰로 바뀌었지만 옷만 바뀐 겁니다. 거기다가 경찰의 인원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예산이 3배가 돼요. 이제 3.1운동에서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더 많은 경찰들을 투입을 해서 아예 3.1운동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더 감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화통치야. 문화통치가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 그래서 요거는 공산주의자를 잡는다고 해놓고 실상은 독립운동가나 지식인들을 때려잡았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주는 척하지만 신문이 다 검열로 다 허옇게 다 기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검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친일파들에게만 그 구성이 되고 친일파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립대학, 우리 민족이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경성제국대학을 지네들이 먼저 설립을 해서 이런 방해 공작을 해요. 참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밉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제 기본서 21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배경과 성격은 보면 말씀드렸지만 3.1운동 때문에 더 이상 무단 통치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국제 여론도 악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더욱 가혹한 식민 통치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대우를 잘해주는 아주 기만적인 유화책에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자, 그리고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 분열을 합니다. 제일 괘씸한 짓이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의 허구성을 보면 얘네들이 겉으로는 이런 정책을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우리에게 잘해주거나 호의적인 게 아니었다. 더 가혹한 식민 통치의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문관 총독 임명,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해방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출신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헌병경찰 폐지하고 보통경찰 제도를 실시했어. 근데 옷만 바뀌었어. 옷만 그냥 헌병에서 경찰로 바꿨고, 오히려 경찰 예산이 3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복경찰 밀정들도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감시와 억압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 요 별표. 치안유지법은 시험에 나와요. 치안유지법 밑줄. 요거 밑줄에서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자 탄압.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이 말이 나오면 얘네들이 공산주의자를 의미해서 이 표현이 있으면 치안유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그래서 1920년대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됐구나.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자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뭐 반정부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을 한 거죠.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서 한국인의 신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1920년대에 발행이 됩니다. 이때 발행을 허용했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실제로는 신문 검열을 엄청 강화해서 기사를 삭제하던가 벌금을 때리던가 그런 언론 탄압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를 볼게요. 여기 허옇게 다 기사가 다 날아간 게 보이죠. 검열을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한국인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였으며 그마저도 친일파 애들이나 일본인만 위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 뭐 참정권을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차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도에 있었죠. 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1차에서 4년이었던 걸 6년으로 늘립니다. 보통학교를 4년에서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6년으로 늘리고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했지만, 그리고 대학 설치도 허용을 해요.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 근데 이건 그냥 중요한데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들어만 두세요. 실제로는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진행했어. 그러면 1차 조선교육령이랑 별 차이 없네. 거기다가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어, 한국사 등의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 일본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 거를, 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탄압 방해하고 지들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경성제국대학에 일본 애들이 더 많아. 한국에 사는 한국의 일본 이민자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여기 거의 다 입학을 하고 한국인 수는 일본인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 그래서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213페이지에 치안유지법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경성제국대학 있죠? 경성제국대학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요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도에 만들어졌네. 그죠?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일제 경제 수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별표. 시험,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거의 이 산미 증식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산미 증식이란 게 뭐예요? 쌀을 생산하는 거를 늘리자는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1920년에 시작을 해서 1934년까지 굉장히 길게 갔죠. 근데 아무튼 시작을 20년도에 했습니다. 19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계속하고 잠깐 멈췄다가 중일전쟁이 시작돼서 1937년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용이 되게 쉬워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의 그 배경은 일본에 더 많은 쌀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쌀이 더 필요로 하냐면 일본이 공업화가 되면서
농업 인구가 공업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쌀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본 공업화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급등한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한국의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이 뺏어가려는 내용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 산미 증식 그야말로 계획인데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쌀 생산량이 1년에 뭐 1000만 석이라고 칩시다. 1000만. 근데 이 생산을 1000만을 해놓으면 평소에 일본 놈들이 한 뭐 300만 석 정도를 수탈해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은 700만 석 정도 되죠. 700만 석 정도 돼. 요렇게 돼. 근데 이제 이 방금 산미 증식 계획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요 1000만을 1500만으로 늘리자. 그러면 일본인 우리가 600만을 가져가도 조선 너희는 1500에서 600 빼면 900만 먹을 수 있으니 너희도 좋고 우리는 더 많이 가져가서 좋잖아 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1000만에서 1500만 섬으로 되면 너무너무 좋죠. 이러면 서로 해피하지. 근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야. 아무리 늘리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1500만이 계획이었는데 겨우 1200만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 거죠. 근데 가져가는 거는 600만을 계획한 대로 똑같이 가져간 거야. 그럼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 떨어지는 거는 1200에서 600 빼면 600만이니까 이 전보다 더 쌀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계획은 세워놓고 생산은 차질이 생겼는데 수탈해 가는 거는 더 많이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결과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을 하려고 땅을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만드는 거를 다 수리 조합에 강제로 농민들을 가입시켜서 모든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농민들이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국내 식량 부족으로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죠? 맛있는 쌀은 일본 놈들한테 다 뺏기고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을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렇게 쥐어 짜는 거죠. 농민들을. 그죠? 그러니까 일본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지주들은 수리조합이 지주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지주의 지위는 오히려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쌀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작물들 대신 쌀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쌀 중심의 단조로운 농업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214페이지. 자, 산미 증식 계획 볼게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의 공업화로 쌀 가격 상승했다. 그래서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일본에 공급해가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됐다는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보다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 192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요. 자, 방법을 보면 토지를 개간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수리 시설을 개선하고 품종 개량 이런 거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했어요. 그리고 밑줄 농민들을 강제로 수리조합에 가입시키고 수리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밑줄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합니다. 소작쟁이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215페이지. 결과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조금 자세하게 기본소로 보자고요. 자, 그 결과로 국내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자, 쌀 생산 증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일본으로 수탈해 가는 양은 더더욱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량보다 수탈량이 많으니까 국내 식량 부족을 어떻게 해요? 밑줄. 만주로부터 작곡을 수입해서 부족분을 메웠어요. 가슴 아프게. 그 다음에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소작료 내는 것도 죽겠는데 수리조합비, 토지개량비, 비료대금 이런 거를 다 소작농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니까 일본 만주 등지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이 수리조합이 지주 중심의 수리조합이 운영됐으니까 일본인 지주와 대지주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들을 친일파로 포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920년대는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친일파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것이 얘네들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야지 얘네들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고 그래서 3.1운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산미 증식 계획은 그리고 요거 단작형, 단조로운 농업 구조가 됐다 그랬죠? 단작형 농업 구조. 자,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왜냐면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1920년도 후반에. 근데 요게 뭐냐면 공급 과잉이야. 너무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일본 지주들이 야, 우리도 지금 쌀을 많이 이제는 생산을 해내서 이것도 남아도는데 조선에서 한국에서 쌀까지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 수입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1934년에 일시에 중단됐다가 중일전쟁으로 다시 재개가 돼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뤄질 겁니다. 요게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회사령 폐지. 회사령은 우리가 교재 204페이지 보시면 1910년도에 한국 회사가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서 이제 20년까지 한국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어. 그러니까 거의 씨가 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허가제였던 걸 폐지하고 다시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미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는데 일본의 기업들, 일본의 자국 기업을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만들려고 회사령을 폐지한 거예요. 신속하게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 기업이 대규모로 한국에 유입돼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한국 기업이 만든 물건이랑 일본 기업이 만든 물건이랑 서로 차이가 났겠지. 이때 당시 일본이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고 이 한국 기업은 제대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식민지 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번 비벼 보려면 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라도 붙여야지 이게 더 비싸니까 싼 거를 사줄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이 만든 물건이 더 안 좋더라도. 근데 관세를 철폐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걸 사겠죠. 가격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상품이 한국 시장에 관세 없이 수입돼서 한국의 상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령 철폐로 일본 기업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관세 철폐령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잃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산미 증식 계획 그 위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1920년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산미 증식 계획은 공업화로 일본 식량 사정이 악화되죠. 그래서
한국에 쌀을 증산한 다음에 더 많이 가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쌀을 일본 놈들한테 다 뺏기고 만주에서 식량을 그 잡곡을 수입해서 먹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공산주의자를 잡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법.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 설립을 허가해 준다고 하면서 방해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죠. 요 내용들이 다 1920년대에 있던 일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